음식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다음엔 절대 안 온다. 30년 식당을 운영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 급한 손님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밥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표정, 손짓, 말투, 그리고 눈빛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김영옥입니다.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하며 정말 다양한 사람을 겪었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은 사람도, 말씨 고운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겉모습을 믿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밥상 앞에 앉혀보면 됩니다. 딱 한 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인내심, 배려심, 여유, 모든 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제가 식당을 운영하며 뼈저리게 배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성. 이걸 아는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늘 사람에게 상처받고 속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백세지혜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시간 절대 헛되지 않게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밥상머리에서 제가 직접 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5가지 행동. 그 첫 번째 장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우리 식당에서 상견례 자리를 맡게 된 날이었죠. 양가 부모님이 차례로 들어섰고 그날 신부 어머님은 첫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말투, 점잖고 고운 분위기까지. 저도 속으로 이 결혼 잘 되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음식이 조금 늦어진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음식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상견례 자리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직원이 당황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국물 한 숟갈 뜨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짜네요. 집에서도 이렇게 짜게 드세요? 라고 옆자리 신랑 쪽 어머님께 농담인 듯 비꼬는 말까지. 그때부터 저는 그 자리에 흐르던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으며 접시를 자기 쪽으로 쓱 끌어왔고 젓가락으로 앞 접시를 2번 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앉은 사돈 어른의 표정은 굳었고 신랑 쪽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계속 공기, 조명,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고 마지막엔 물이 늦게 나왔다며 잔을 탕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 잘 안 되겠구나. 결국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신랑 어머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였는데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며칠 후 지인에게서 들은 소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결혼, 파토 났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밥상 앞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말투도 표정도 옷차림도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질 하나, 그건 숨길 수 없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먹는 방식, 남을 먼저 챙기는지, 입에 음식을 우겨 넣는지, 그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허겁지겁 음식을 쓸어 담듯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대부분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인내심이 부족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먼저 냅니다. 반대로 숟가락을 천천히 들고 상대의 표정을 한번 살핀 뒤 음식을 음미하듯 먹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밥 한 끼를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상견례 날, 그 숟가락질 하나가 한 사람의 본색을 드러냈고, 한 번의 식사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 급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밥을 빨리 먹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심리 상태와 자아 구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 연구팀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속도와 성향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들일수록 충동 조절 능력이 낮고 타인의 감정 신호를 인식하는 데 둔감하며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욕구를 먼저 해결하려는 성향이 밥상머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남의 이야기를 끊고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지 못하며 결정을 서두르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면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관계에서 갈등이 적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타인의 말을 잘 듣고 배려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교양이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본성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점잖아 보여도 배가 고픈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속도로, 어떤 태도로 밥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특히 식사 도중,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음식을 집어들고 자기 앞에 있는 반찬을 아무 말 없이 독차지하는 사람은 대체로 관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입니다. 이런 유형은 배려라는 단어를 머리로는 알지만 몸과 행동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나눠도 공감이 부족하고 함께 있어도 편안함이 줄어듭니다. 밥상 앞에서 작은 젓가락 움직임 하나, 국물 한 번 휘젓는 손의 방향 하나에도 그 사람의 심리적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밥을 함께 먹어보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언가 설명할 수 있는 논리보다 직관과 감정이 먼저 알아차리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첫 느낌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밥상에 앉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보입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중심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가 식당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 반찬을 앞접시 없이 젓가락으로 휘젓는 사람.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맛있는 반찬을 먼저 많이 집는 사람.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런 사람은 평소에도 남보다 먼저 챙기려 하고 양보를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남이 말하는 중간에 그건 말이야라며 말을 끊고 후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는 사람. 밥상에서도 인생에서도 항상 내가 중심이라는 태도가 박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대화의 온기를 무시한 채 식사만 해결하고 떠나버리는 행동. 이런 사람은 관계도 소비하듯 대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 자리에 나온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요즘 이런 집 잘 안 나와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이런 말을 툭툭 던지며 상대의 위축을 유도합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마음보다 나의 편안함이 먼저라는 태도. 이런 사람은 조금만 관계가 깊어져도 무심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뾰족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밥상에서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말할 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줄 수 있을 때에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밥상머리는 작은 무대지만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를 살펴보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중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따금 그런 손님이 오십니다. 처음부터 조용히 앉아 메뉴판도 조심스럽게 넘기고 주문할 때에도 직원의 눈을 먼저 마주치는 분들. 별 말이 없어도 그 자리는 어쩐지 따뜻해집니다. 식사가 시작되면 항상 옆 사람의 그릇을 먼저 챙기고 반찬을 한 번 더 집기 전에 이거 드셔보셨어요? 먼저 물어보는 사람. 입안에 음식이 있을 땐 말을 삼가고 누군가의 말이 끊기지 않도록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 그런 분들 앞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참 단단하구나 느껴집니다. 자기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남을 존중할 줄 압니다. 왜냐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오래된 부부가 식사하러 오셨습니다. 두 분 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주름진 손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할머니 밥그릇을 살짝 당겨
비벼주셨고, 할머니는 내가 할게요 하시면서도 살짝 웃으며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좋아하는 반찬을 조용히 자기 앞접시에 덜어 건네는 장면. 말이 없는데 그 밥상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며 할아버지가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이 사람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여긴 반찬이 순해서 좋네요. 덕분에 편하게 먹고 갑니다. 30년 식당을 하며 수천, 수만 명을 마주했지만 그 부부의 밥상처럼 배려와 신뢰가 흐르던 자리는 참 드물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어보면 압니다.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평소에도 타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한 끼의 기억을 평생 곱씹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밥은 함께 먹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과의 식사는 왠지 혼자 먹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앞 음식만 바라보는 사람. 그건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가족 단위 손님이 6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성인 자녀들까지. 오랜만에 외식처럼 보였죠.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는 스마트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돼도 말 한마디 없이 국만 떠먹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대답은 응, 그래 한마디뿐. 결국 딸이 아빠, 맛은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말은 뭐, 그냥 그렇지. 어차피 다 똑같은 밥이야.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끼의 식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그 자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분위기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상대에게 어떤 상실감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말 안 하는 게 편하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심함이 쌓이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소소한 온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 한마디, 반찬 하나 건네는 손짓. 그 모든 게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작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은 그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곁에 있어도 늘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밥상에서의 무관심은 관계의 시작을 무너뜨립니다. 한 끼의 밥상이 사람의 관계를 살리기도 하지만 때론 서서히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먹는 밥이 아니라 마주보며 나누는 밥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속에 있어서 사람의 온도는 드러나고 관계의 뿌리는 자랍니다. 식당을 오래 하다 보면 눈으로 먼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천천히 조용히 먹는 사람.
그들은 말이 없어도 어딘가 신뢰가 갑니다. 왜일까요?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사람도 상황도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에 넣은 음식을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상대방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에 무게가 있고 행동에는 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중년 남성분이 혼자 식사를 하러 자주 오셨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반찬을 천천히 드셨죠. 그분은 매번 젓가락을 들기 전 물 한 모금 먼저 드시고 식사가 끝난 후 반찬 그릇 하나하나를 자신 쪽으로 모아 정리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행동 속에 사람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근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믿고 따르는 묵직한 선생님이라 불렸죠. 그 순간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삶도 천천히 깊이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타인의 실수를 조용히 받아줄 줄 알며 무거운 결정 앞에서도 조급함보다 신중함을 선택합니다. 밥상에 서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말 없이 먹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음식에 집중하며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이들은 대개 조용하지만 절대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표정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말 한마디에도 상대가 어떤 뜻을 담았는지를 조심스럽게 헤아립니다. 그 조용함엔 배려와 인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섬세한 존중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부부 한 쌍이 점심시간에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주문도 짧게, 식사도 조용히. 말 한마디 없는 식사였지만 두 분은 자꾸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앞접시에 조기구이 한 점을 조심스레 덜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천천히 음식을 드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과 마음은 식당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채워진 관계의 언어였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조용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케이는 조용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깊은 감정과 통찰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상대가 다 말하기 전에 끼어들지 않고 한마디 할 때에도 무게를 담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가볍지 않고 오래 남습니다. 밥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상대가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필요한 말만 정중히 건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앉으면 마음이 쉬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유쾌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엔 조용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밥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요.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났어. 누가 계산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내내 웃다가도 계산할 순간이 되면 화장실 가거나 먼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내가 살게 하면서도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죠.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한 번은 직장인들 점심 모임이 있었는데 네 사람이 밥을 다 먹고 났어. 계산대 앞에 서서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서로 눈치를 받고 결국 가장 말 많은 사람이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까웠고 말끝엔 억울함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다른 한 사람이 다음엔 제가 살게요 하며 서둘러 균형을 맞췄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카운터에 갔어. 먼저 계산을 끝내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순간은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어떤 무게로 생각하느냐, 그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계산서를 대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인 사람은 관계에서도 조건과 손익을 먼저 따집니다. 반대로 오늘 즐거웠다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흔히 밥을 누가 샀느냐만 기억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있었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태도는 작지만 선명한 본심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여유, 그 사람의 배려,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 모두 그 순간, 짧은 행동 안에 담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밥을 함께 먹은 후, 계산대 앞에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세요. 거기서 드러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밥상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 5가지 신호를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볼까요? 첫째, 허겁지겁 먹는 사람. 속도에는 그 사람의 인내심이, 불안과 조급함이 그대로 담깁니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식사 태도. 반찬을 먼저 집고 말을 끊고 혼자 먹는 듯 행동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기만 생각합니다. 셋째, 무관심하고 정 없는 사람.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넷째, 천천히 먹는 사람.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이들은 음식도 관계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유는 곁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밥값을 계산하는 태도. 계산서 앞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5가지 신호는 밥상머리라는 작은 공간에서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밥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은 가장 본능적인 시간입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귀기 전 그 사람과 밥을 한 끼 드셔보세요. 그 밥 한 끼가 평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밥 한 끼만 함께 해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조금씩 드러납니다. 밥을 나눈다는 건 삶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 백세 지혜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을 지켜주는 조용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